우리 생활 속에서 궁금한 부동산 상식들을 알아보는 시간. 부동산 칼럼니스트 송동원 박사님과 함께하는 생활 속의 부동산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동산 정책부터 개발, 운용, 관리, 금융, 경매, 절세 등 부동산 관련 핵심 지식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부동산 개발 금융 송동원 박사님의 칼럼, 부동산이 경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주 FM 라디오에서 생활 속의 부동산이라는 타이틀로 부동산 칼럼을 진행하고 있는 송동원입니다. 오늘은 시사적인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쩌면 수도권의 아파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저 나름대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맥락의 주장을 하는 그 공약이 나와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 신문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 지역에, 수도권 지역에 용도 지역 전면 재검토를 통해서 원하는 곳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 원하는 곳에 집을 지으면 투기 과열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공약을 발표한 것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제 나름대로 주장하고 있는 용도지역 이제는 손봐야 될 때다라고 주장하던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가 구도심이 주거지역이잖아요.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준주거지역이 있고 공업지역이 있고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법상 이 용도지역 주거지역의 종구분 이런 것이 정해진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제는 과감하게 다시 손을 볼 때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기존에 있는 지역의 종상향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일어나면서부터 잠잘 때까지 항상 움직이는 생활의 바탕에는 부동산 속에서 움직입니다. 집에서 자고 일어나고 도로 위를 걷고 차를 가지고 다니고 건물 속에를 들어가고 모든 생활이 부동산 위에서 부동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부동산에 관심도 많고 또 부동산은 자산이지 않습니까? 국가의 자산, 지방정부의 자산, 회사의 자산, 개인의 자산이에요. 그 자산도 보통 자산입니까?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주식과 예금과 부동산을 꼽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3으로 분류를 해놓으면 포트폴리오가 아주 좋겠죠. 예금은 아주 황금성이 좋아요. 황금성이 좋은 반면에 수익성이 없습니다. 주식은 황금성과 수익성은 좋으나 위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하루에 제한폭이 큽니다. 왔다 갔다. 잘못 투자하면 내려가죠. 부동산은 안정적인 자산이에요. 안정적인 자산의 투자 수익도 안정적이고 예금과 주식에 비해서 황금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포트폴리오를 자산 3부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적절하게 짜면은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쪽에 포트폴리오가 몰려 있습니다. 개인의 빚도 자산이기 때문에 빚도 부동산 쪽에 몰려 있고 자산도 부동산 쪽에 몰려 있고 심지어 그 비중이 80%, 90%를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현재 상황입니다. 제조회사가 자기 본연의 제조업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가 몇 년 동안 또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회사를 유지하고 자기 제품을 팔아서
본전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부동산 자산이 올라가서 회사의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용도지역이다, 종별 구분이다, 이렇게 하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용도지역을 알기 위해서는 서류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용도지역은 지적도를 보면, 도시계획 확인원을 보면 용도지역과 도시계획법, 공법 저촉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요즘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토지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24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부동산 정보를 전달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도시계획 확인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은을 떼서 토지의 성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토지의 가치가 뭐냐? 토지의 가치가 상업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 공업지역이냐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땅의 가치가 기록된 것이 지적도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 땅이 양반인지 중인인지 상인인지 또는 쌍놈인지 토지의 신분을 알려주는 것이 토지이용계획 규제 서비스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적도를 떼보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해보고 도시계획 확인서를 떼보고 도로에 저촉하는지 녹지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이 지적도라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에는 다시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공업지역이 있고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서울지역에는 지금 아무리 공급을 해도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저는 용도지역을 이제는 손을 볼 때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용도지역은 법 제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1962년도에 제정된 법입니다. 그래서 올해로 거의 60년이 된 법입니다. 이제 시대가 변하고 주거문화의 트렌드가 변하고 인구 변화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는 이러한 과거에 60년 전에 정해놓은 용도지역에 대해서도 지자체 별 조례로서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변모시켜서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만약 강남 지역으로 몰려있는 공급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 구도심을 놔두고 새로운 인근 지역을 개발하는 신도시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왜 반대하느냐? 수도권에서 40km, 50km, 심지어는 거의 100km 가까이 떨어진 지역에 이러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경제가 위축되고 인구 절벽의 시대가 점점 가까워 오면서부터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든 이런 서울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데 잠을 저 멀리서 잔다? 그 잠자는 도시예요. 배드타운입니다. 그렇지 않는 데처럼 만약에 인천 송도다, 자급자족의 도시를 만들면 괜찮아요. 일도 거기서 하고 잠도 거기서 자고 쇼핑도 거기서 하고. 서울 들어올 게 없죠. 서울 들어온다 하더라도 광역망의 교통편을 이용해 가지고 쉽사리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진정하게 서울 도시, 서울의 인구를 분산하는 효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과거 60년 전에는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주거의 선호도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그럴 때 아파트는 그냥 강남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까지, 개발되고 난 뒤에도 아파트는 그냥 중서민들이 사는 곳이다 라는 방향으로 그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21세기가 만든 가장 위대한 발명품인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생산되는, 공급되는 수요가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수요에 훨씬 미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겁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잖아요. 서울 시내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은 기존의 아파트가 있는 지역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존의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 재건축에 대해서는 국가가 많이 간섭하지 마라. 그냥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정도만 간섭하지, 규제하고 억누르고 허가를 지 마음대로 내줬다 안 내줬다 공무원에게 재량을 주지 말아라. 이런 주의자입니다. 저는 공무원에게 재량권이 있으면 생기는 건 부패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규정에 맞으면 공무원은 예스냐 노냐만 해주면 돼요. 규정에 맞으면 허가를 해주고, 또 위반하면 허가를 취소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떤 거는 해주고 어떤 거는 안 해주고. 공무원에게 재량이 있으면 생기는 거는 비리밖에 없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순수 저는 민간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인허가는 관에서 하는 거지만 자기 돈 들여서 내 집, 내 재료도 내가 되고 돈도 내가 돼서 하는 민간 사업이에요. 망해도 지가 망하고 부자가 돼도 자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안전진단 단계에서부터 관여해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는다. 계속해서 경제성이 없다. 이런 간섭을 해서 재건축을 막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죠.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추진위원회가 안전진단을 신청합니다. 안전진단 A, B, C, D 등급이 있는데요. D를 맞아야 안전진단에서 이거 무셔도 됩니다 라는 사인이에요. D 등급이 나오려면 다른 것들도 노후화 되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붕괴의 위험성입니다. 그 누가 판단해요? 요즘은 기계가 잘 나와서 기계 가지고 진단합니다. 근데 우리 쉽게 말해서 하리, 골조 부분이 무너져 내릴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벽에는 금이 가고 물은 새고 수도 파이프는 터지고 그래도 붕괴 위험성까지는 없어요. 그냥 삶의 질이 떨어질 뿐이지.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음마아파트 내부가 공개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음마아파트에 여러분들 그 살으라고 하면 불편해요. 사시는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그런데 그게 얼마예요? 그 아파트는 왜 안전진단을 통과 못해요? 왜냐하면 이슈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진단에도 그렇게 관여해서 안 된다. 그냥 우리 법에서 정한 노후도라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는 30년이 지나면 재건축 요건이 됩니다. 30년이 지난 아파트 전체 주민이 동의하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허물고 새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아니면 새로운 신규 아파트를 어디에다가 공급합니까? 없죠. 자, 두 번째 공급할 수 있는 방향, 서울 시내 전체를 두고 봐요. 종로구도 있고 광진구도 있고 구로구도 있고 용산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이외에는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때는 사대문 안에 수십 년 전에는 아파트를 짓지 않았잖아요. 단독주택을 지었단 말이죠. 그 지역은 영원히 아파트를 못 지어요. 왜 못 짓느냐? 말씀드린 대로 국토이용계획관리법에
나오는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 중에서도 주거 지역 중에서도 일종 전용 주거 또는 이종이라 하더라도 기반적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곳에를 어디 특별하게 빈 땅, 얼마 전에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한 변창흠이가 동부구치소 자리를 하면 몇만 세대가 공급된다. 유휴부지를 그렇게 하지 말고 각 구마다 이미 단독주택 지역인 그 중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인프라가 도로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된 소규모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규모 그냥 싹 한 채 전체 구를 밀어버리고 하는 이런 대규모 재개발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또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면 이러한 아파트 공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 지역에 몰려있는 게 아니고 송파 지역에 몰려있는 게 아니고 서초 지역에 몰려있는 게 아니라 용산구에도 아파트 단지가 있고 저기 노원구에도 있고 또 구로구에도 있고 종로구에도 있고 그렇게 아파트가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도로 변경 만약에 1종 지역이다 그러면 3종 지역으로 종상향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종상향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죠. 사람으로 따지면 중인이 양반으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쌍놈이 양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치가 올라가죠. 자산 가치, 소위 말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그 개인이 그 토지를 가지고 개발하는 자가 부자가 되잖아요. 그 부자가 되는 중에서 일정 부분을 지금도 받고 있죠. 공공기여 방식으로 기부 체납을 받습니다. 기부 체납을 받는 방식은 이미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부 체납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공공주택을 만드는 재원으로 쓴다든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또는 아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그것도 어디 저기 한쪽 구석에 몰아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지 말고 지역마다 곳곳에 공공임대주택과 청년 신혼 가정을 위한 주택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략 생각하면 전용 주거지역이 어디냐 하면 저기 역삼동 국기원 태권도의 본산지인 국기원 주변에 다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남부터미널 근처에 남부터미널역 근처에 거기 빌라 단지인 데가 전용 주거지역이에요. 청담동 쪽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일종 주거지역도 많이 있죠. 걔들을 왜 전용 주거지역으로 그대로 보존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거기가 아파트 단지 되면 안 됩니까? 전부 위치가 좋아요. 60년 전에는 전용 주거지역이었지만 지금은 3종 주거지역으로 만약에 만들어준다면 벌떼처럼 달려들고 아파트가 공급이 될 겁니다. 그런 형태로 여기에 세부적인 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지만 저희 주장은 용도지역을 과감하게 손봐라. 용도지역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서 아파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골고루 분산이 되면 등다락같이 올라가던 강남 아파트의 요구 수요가 충분히 분산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쪽에 어린이 대공원이 있고 그 주변 전체 일종
주거지역인 데가 있습니다. 아니, 일종 주거지역은 청수도 제한하고 높이도 12m 제한하고 있어요. 그 일종 주거지역으로 그대로 놔둬야 될 이유 한 3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왜 있어야 됩니까? 아니, 높이 올라가서 어린이 대공원 조망이 보이면 안 된다? 왜 안 돼야 되죠? 올림픽 공원 옆에는 아파트가 올라가서 올림픽 공원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데들도 과감하게 종 변경을 하면 주민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아파트로 변화됩니다. 재개발은 도시 기반 시설이 뒤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재건축은 그냥 할 수 있죠. 왜? 어차피 땅 주인들이 몇 명 모여서 그 땅 주인들이 그 위에 있는 노후된 건물을 밀어내고 새 건물을 짓는 게 재건축이에요. 재건축에 대해서 국가는 엄격한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용도 지역에 관한 법률을 이제는 과감하게 손을 볼 때가 됐다. 시도 군구별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필요에 따라서는 고도도 마음대로, 용적률도 마음대로 이렇게 풀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 저의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60년 전에 만들어진 용도 지역에 관한 법률을 과감하게 이제는 손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용도 지역에서, 도시 지역에서, 주거 지역에서, 전용 주거 지역, 일종 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그 다음에 상업 지역에 관련된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로 조절할 수 있도록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라. 굳이 인구가 다 떨어져 나가는 중소도시에서 높이 지어도 지으라고 해도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는 높이 50층, 100층을 지어도 들어올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왜 인위적으로 국가가 이런 그 제한에 간섭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저의 주장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후보가 용도지역을 손을 봐서 원하는 곳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과 동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60년 된 용도지역 관련 법률을 이제는 과감하게 손을 보자 라는 주장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